네, 주간 ETF 시장의 동향 함께 살펴드립니다. 주목해볼 만한 이슈까지 함께 챙겨드려요. 윤재용의 ETF 교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재용 연구원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 선생의 ETF 교실이죠. 그렇죠. 자, 오늘 윤 선생님 모시고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한 주간은 ETF 시장이 어땠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일단 전주에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이번 주는 어땠나요? 네,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하루를 쉬었었죠. 네, 이제 하루 그렇죠. 쉬었었는데 전체 자금 기준으로는 53억 9천만 달러 정도가 유출이 또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유출폭을 좀 더 키웠었고요. 그리고 일단 좀 전반적으로 이제 카테고리별로 보면은 이제 미국 대형주 관련된 뭐 SPY라든가 이런 ETF들에서 좀 자금 유출되는 경향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러면 저희 PPT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상승했던 거 그리고 하락했던 거 나눠서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상승 쪽부터 좀 확인해볼까요? 네, 이번 주 상승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네. 원자재 정도로 좀 요약이 가능할 것 원자재. 같아요. 네. 네, 우선 뭐 천연가스라든가 혹은 원유 혹은 에너지 전반, 여기서 에너지 전반은 뭐 원유라든가 혹은 천연가스처럼 이 에너지원 전반을 좀 의미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주식형 내에서는 이제 뭐 항공산업 ETF가 좀 상승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제 뭐 항공산업 포함해서 이 여행 관련된 테마형 ETF들 역시 좀 상승률 상위에 좀 올랐고요. 주식형이 지난주에도 많지 않다 최근에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식형만 따로 떼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이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좀 잡아보다 보면 좀 원자재 위주로 잡혀요. 그래서 좀 주식형 위주로만 좀 한번 좀 추려봤고요. 네, 좀 화면 같이 보시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항공산업,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항공산업 ETF가 뭐 8%대 좀 상승을 보였고, 이 외에도 상승률 상위 이 채굴 관련된 ETF들이 좀 많아요. 채굴 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는 ETF라든가 혹은 이 금강주, 금캐는 그리고 은강주까지 좀 전부 다 좀 상위에 올랐고요. 이것도 뭐 결국 다 원자재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재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동일한데 이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상승한 건 일단 역시 원자재 그리고 리오프닝이나 항공 쪽에 집중돼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하락한 쪽에서는 어떤 게 눈에 띄었나요? 네, 하락한 종목들은 역시나 키워드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역시나 이제 대형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좀 자료화면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하락률 상위 비트코인 선물 ETF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선물은 이 비트코인 선물 자체를 편입을 하고 있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ETF고요. 이 외에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이라든가 혹은 뭐 마리아나 산업 역시도 이 법안이 좀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좀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금리가 계속 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국채, 특히나 이 장기 국채 같은 경우가 이 변동성이 더 금리 민감성이 크다 보니까 장기 국채 관련 ETF들 역시나 이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기술주 쪽에 집중돼 있는 하락의 방향성이 눈에 띄었던 한 주간이었네요.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 시장에는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과 관계없이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전주에 포착이 됐었는데 이번 주는 어땠나요? 지난 한 주 역시도 6,800억 가량 자금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주에 비해서 그 유입 규모는 다소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좀 유입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자금이라는 게 결국은 이 투자자들이 어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난주 한국 채권 카테고리로 좀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이 외에 이제 뭐 글로벌 반도체라든가 미국 주식 그리고 국내 해외 테마형 카테고리에는 좀 계속해서 좀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좀 볼게요. 어떤 게 오르고 내렸는지. 네, 상승률 상하이 좀 ETF들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그 중공업 관련된 ETF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와중에 이 중공업 ETF들 왜 올랐나 좀 살펴보면 이 중공업 ETF 내에 이 조선 관련된 배를 만드는 이 조선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주 호조에 따른 이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이 조선주들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 중공업 ETF 역시 크게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또 국내에도 보면 이 해외 지수를 추종한 ETF들이 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뭐 미국 원유 생산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 농산물 관련된 네. ETF들 역시도 상승률 상위에 좀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주는 사실 개별 종목으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ETF에도 그런 흐름이 녹아 드러내요. 하락한 쪽도 좀 볼까요? 네, 하락률 상위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기술주 하락 여파가 이제 네.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라든가 혹은 미국 테크 기업들 이제 전일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네. 미국 팡플러스에도 이 넷플릭스가 많이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오늘 이제 주가에서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난주 한 주간 ETF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정리해봤으니까요. 주목해볼 만한 이슈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도 주간 이슈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볼까요? 유가와 함께 불타오르는 에너지 섹터 ETF 이렇게 제목을 주셨는데요. 사실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 보니 관련된 ETF들의 흐름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최근에 흐름이 어떤가요? 최근에 좀 굉장히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주는 부진하지만 네. 에너지 섹터 ETF들 좀 신고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좀 조금만 몇 년 전만 앞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 코로나19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이 에너지 섹터였었죠. 네.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그 화면 보시면 네. 최근 유가 상승과 함께 에너지 섹터 ETF들 역시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숫자로 좀 더 보시면 이 섹터 ETF들, 11개 섹터 ETF들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 ETF가 연초 대비 수익률이 한 43.9% 정도. 네.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양호한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이제 연말에 정산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다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연초 이후에 계속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섹터라고 일단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게 들어있는 섹터인지 좀 더 확인해 볼까요? 네, 화면 같이 보시면 좀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인 이 GICS 기준, 좀 에너지 섹터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들 있죠. 뭐 에너지 장비라든가 뭐 석유, 연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들, 원유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일 텐데 이런 에너지원들을 찾아내서 캐내고 이를 정제해서 이제 수송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산업 전반을 좀 네. 의미를 합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좀 포함이 같이 되어 있고요. 에너지를 찾아내서 사용하기까지 모든 전반적인 밸류체인 걸쳐있는 산업이 다 에너지 섹터에 포함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ETF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 네. 이제 그 첫 번째 화면에서 유가와 함께 보여주셨던 XLE라는 네, 네. 티커를 가진 ETF가 있어요. 요거 좀 볼까요? 우선 이제 ETF 좀 살펴볼 텐데 네. 우선 XLE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 중에서 S&P 500 지수에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형 기업들이겠죠. 네, 네. 이 종목들을 구성해서 모아서 만든 ETF입니다. 여기 편입 상위 종목들 5개를 좀 살펴보면 네. 뭐 엑슨모빌이라든가 쉐브론, 뭐 종합석유 회사들이죠. 네. 각각 22.4%, 21.7%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상위 5개 종목들 최근 1년 주가 흐름이라든가 뭐 EPS 흐름들 살펴보면 최근에 어떤 이제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엑스모빌의 비중이 가장 크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기준을 하다 보니까 네. 비중은 이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XLE는 S&P 500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 ET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는 또 어떤 ETF들이 있을까요? 네, 이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유형별로 ETF들이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세부 산업들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만 묶은 ETF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좀 대표적인 ETF들 좀 같이 살펴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XLE라든가 혹은 XOP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습니다. 네. 이 ETF는 이 원유라든가 가스의 탐사,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만 묶은 ETF예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좀 높을 수 있는 섹터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이제 기초적인 뭐 시추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유가에 대해서 유가가 좀이라도 높아지면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런 사업들을 이제 펼치고 그렇지 않은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사실 원유를 신규로 뭔가 찾거나 생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에 대해서 민감성이 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역시나 좀 같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에너지 화학 네. 위주로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거 200 에너지화학, 여기에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비중이 좀 큰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에너지 섹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ETF 상품들까지 쭉 봤는데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그죠? 소개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이 주간 이슈로 이제 에너지 섹터 ETF를 좀 짚어봤는데 네. 결국 이제 최근에 좀 굉장히 좀 관심 많은 ETF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리를 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좀 시장 뭐 나스닥 기술주 네. 위주로 시장 오르는 와중에 엑셀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ETF들은 좀 맞았어요. 소폭 하락하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어제 이제 뭐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좀 하향한 네. 것이라든가 혹은 또 최근에 그 에너지 기관들에서 내년 올해 이제 수요 전망치를 좀 낮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도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좀 같이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당도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인가요? 대략 뭐 2에서 3% 내외 정도로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네.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있으나 배당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래도 또 볼만한, 다만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은 섹터라서 오늘 에너지 섹터 ETF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고요. 윤 선생 ETF 교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